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스트릿 코딩 파이터 1조의 발표를 맡은 박혜지입니다. 저희 조는 프로젝트 배경부터 시작해 다음과 같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 자영업 폐점 요인 분석부터 시작해 서울 지역의 스터디 카페 영업 영향 요소 분석을 진행을 하고 끝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잘 다니시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이 결정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일하시던 기간의 결정으로 퇴직이 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직급으로 다른 기관의 취업도 어려울 뿐더러 직급을 낮춰서 재취업하기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은 스터디 카페 창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보시면 평생 월급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도 퇴직하게 된다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업한 퇴직자 3명 중 1명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창업한다고 하고 10명 중 1명은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조는 저희 어머니의 예와 퇴직자들의 상황과 같이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의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없을까 고민했고 데이터 분석으로 자영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특정 업종을 창업할 만한 입지를 분석하자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요.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이 발표의 끝에 저희가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시행착오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자영업 폐점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폐업률, 인구 정보, 상가 부동산 정보를 조사했으며 전처리는 절대 수치와 함께 분석 데이터의 독립 변수 간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한 두 가지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통계 모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4개년도의 폐점률을 종속 변수로 상관 분석과 단순회기 분석을 진행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에는 유의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의 수준 95%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정리하자면 이회 연도에서 거주 인구와 폐점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상가 실거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 자료에서 거주 인구가 많을수록 폐점률이 높았고 상가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폐점률이 낮았습니다. 또한 다중회기 분석을 통해 점포수, 환산 임대료, 상가 실거래가, 거주 인구, 소득 중간값을 독립 변수로 두었을 때 상가 실거래가가 1억 원 올라가면 폐점률이 2% 감소하고 거주 인구가 10만 명 올라가면 1.69%의 폐점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종속 분산의 5%만 설명하는 정보라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화한 상가 실거래가, 거주 인구 중 경제 인구 수, 그리고 거주 인구 수를 독립 변수로 두었을 때 해당 변수 중 거주 인구 중 경제 인구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해당 모형은 종속 변수 분산의 5.8%만 설명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니니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 스터디 카페 영업 영향 요소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분석, 가설 검증의 절차를 거쳤으며 먼저 앞에서의 분석에서 스터디 카페에 관한 세부 정보와 학교 숫자 데이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전 처리한 시트의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분석에서는 ESD를 통해 열의 이상값을 벗어나는 값들을 상한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 데이터를 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변수의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유효한 값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스터디 카페 퇴점률과 거주 인구를 단순 회귀 분석했을 때 15세에서 29세의 거주 인구수가 스터디 카페 퇴점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동별 평균 소득 분위의 증가값을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를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니 학교 수는 스터디 카페 폐점률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점포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앞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거주 인구와 소득 증가값을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스터디 카페 수도 많고 폐점 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 개업과 폐점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결과 값이라 크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스터디 카페 수도 많고 폐점 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 개업과 폐점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결과값이라 크게 의미 있는 값은 아니며 앞에서 보신 다른 결과들도 비슷한 성격의 정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스터디 카페 수도 많고 폐점 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권이 발달한 곳에서 개업과 폐점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값은 아니고요. 앞에서 보신 다른 결과들도 비슷한 결과의 정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해 한 달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직접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지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까지의 시행착오가 컸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직접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지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까지의 시행착오가 아주 컸습니다. 저희는 이전 주제부터 앞에서 발표드린 주제까지 데이걸즈 과정 동안 배운 웹 스크래핑, 텍스트 분석, 통계 분석 방법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얻고 가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더 넓은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찾지 못하거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의 활용 어휘를 통해 문해력을 분석하려 했던 처음 프로젝트를 2주 동안이나 진행했으나 주제를 바꿔야 했던 경험이 그랬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한 주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했다면 다채로운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1조는 데이터 분석 진행 시 제한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유연하게 데이터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데이터 분석가로서 한 단계 성장한 저희의 프로필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시청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팀원들이 모두 느끼는 바가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도 좋고요. 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 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남겨주실까요? 네, 우리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코멘트 또는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활용하거나 이제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야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흔히 초반에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케일링을 하는 이제 경향성들이 좀 보이는데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분산을 최적화시키고 모형을 잘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